자,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됐던 국민의힘이 당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에 당내에선 벌써 구체적인 전대 일정, 시기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 이말 3초가 지금 강력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임기가 끝난 게 3월 13일인데 그 전에 전당대회를 갖자. 자, 5말 6초 얘기도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당내 갈등을 좀 봉합하고 상황이 정비된 뒤에 여유 있게 하자는 입장인데 최근에는 2말 3초가 급부상. 일단 그 이유는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빨리 당을 지도부를 꾸리고 정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행 비대위원은 정진석 비대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어서 전대준비위 독자 권한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금 원래는 4월 얘기가 나왔다가 2말 3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말 3초가 이렇게 되면 용산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유력합니까?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지금 불거졌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예산안 통과예요. 네. 또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표 예산 여러 가지 삭감을 또 하지 않았어요. 그거 되살리고 어찌됐건 어떻게든 그런 쪽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에 갑자기 전당대회 시기가 지금 이제 좀 부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랬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나왔지. 얘기가. 연쇄적으로 윤핵관들 부부 동반으로 해서 만찬 초대하고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이제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의 지도부하고 또 이렇게 만찬을 갖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이제 부른 거고, 그로부터 3일 부부 동반 모이며 25일에 이제 여당 지도부 부른 거고, 그러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발화되는 시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8일 날 비대위 하기 전에 티타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 회의 때는 좀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자, 이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사실은 그 팩트가 무엇인지는 지금 언론조차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연쇄적으로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관계자 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윤핵관들하고 이 전당대회 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대표 그 후보군에 대한 약간의 공감대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오갔다는 거고 윤핵관들이 이제 2말 3초를 건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 대통령실 관저 그 모임 그 만찬 직전에 단독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리월설을 제안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 자, 이러니까 이제 2말 3초로 굳어진 거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계속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이 일파만파 아니다 기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고 당협위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혔을 때 좀 견제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비대위가 저런 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당대회 시점을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딱 논제를 꺼낼 리는 좀 만무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통령 만났을 때 사인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름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상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상황이 중차대한 그런 국면에서 왜 갑자기 전당대회 얘기를 들고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정 비대위원장은 오리월설을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이 좀 난색을 표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대략 2말 3초 윤핵관들의 그 아이디어대로 가기로 잠정 합의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점상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이거보다도 오히려 당 차원에서 그게 더 시급하니까. 그러네요.
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한 해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정진석 위원장은 뭐 그게 과연 대통령과 교감하고 나서 대통령의 마치 지시가 또는 어떤 오더가 나온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지침을 주진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을 했는데 진짜 사전 교감이 없었을까요? 뭐 교감이라기보다 의사를 얘기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생각은 예, 들어요. 예. 왜냐면 지금 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기본적으로 2말 3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주로 그 친윤계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견제구를 날리는 얘기도 많고요. 예. 왜 사고난 당협위원장 그쪽을 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려고 하느냐? 예, 왜냐면 예. 당협위원장은 거의 이제 그 차기 총선에 공천 권한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연관이 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윤계 쪽을 많이 심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당을 정비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그런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사고 지역구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출 이 권한도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그 윤핵관들의 부부 동반 모임을 통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 같고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저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예.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고 언론에 보도로 나온 거지만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물론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본인의 의사를. 그러나 대통령도 대통령의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로 보면 2말 3초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사고 지역구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출에 상당히 좀 제동을 걸리는 모습을 보면 일정 부분 윤핵관들이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예. 윤핵관 중심 또는 친윤계라고 불려지는 분들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예산안 처리 문제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움직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인데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좀 섣불리 나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기가 빨라지면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 간 유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기 당대표 거론되는 인물들 과연 어떨까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일단 뭐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분들이고요. 잠재적 주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적 주자 역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장관, 권영세 장관 뭐 이런 분들 자천타천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분들은 빨리 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당내 기반이나 인지도가 부족한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인지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게 룰이에요, 룰. 네. 룰을 지금 전대 룰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인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대 룰에서 지금 당원들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지도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인지도라 함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예. 룰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네. 지금 70, 30이거든요. 7대 3 정도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예. 받을 수 있지만 네. 만약에 9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원들의 비율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직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조직은 결국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그 당협위원장들의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친윤계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인지도 하나만 가지고서 빨리 하고 좋고 나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다. 룰이 어떻게 바뀌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만약에 친윤계가 2말 3초로 결정을 하고 빠르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친윤계 누군가를 아마 대표로 내세우고 예.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친윤 색깔로 당을 예.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근데 됩니다. 교수님 7대 3에서 9대 1로 가면 사실 최근 트렌드에 좀 역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심과 멀어지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네. 저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예.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이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결정을 할 거라는 지금 거죠. 벌써 유승민 전 대표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유승민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예. 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9대 1이 되고 나면 9대 1 정도의 비율로 만약에 네. 룰이 바뀌게 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종훈 평론가님, 빠른 전대가 확정이 되면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교통 정리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윤핵관들하고 만찬 자리에서 그 후보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네. 공감대까지 뭐 좀 형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겁니다. 네. 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예. 왜 그러냐면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비윤계 대표적인 후보고 그렇죠. 비윤계 쪽에서는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는 후보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반면에 이 친윤계 지금 후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윤핵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윤핵관 호소인 내지는 하여튼 범친윤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좀 여러 명이 지금 벌써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로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양자구도로 가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이기기 어렵겠는데라는 네. 생각을 분명히 윤핵관들은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에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번 만찬 회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후보자 간의 그 전당대 시점 관련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예. 대략 이제 친윤계 지금 범친윤계 다 포함해서 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은 한 명으로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비윤계는 오히려 다자구도. 그러니까 비윤계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말고 네. 다른 몇몇 의원 비윤계가 더 나오도록 오히려 뒤에서 좀 놔두는 그런 거죠? 분위기를 놔두거나 네. 분위기를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가거나 해서 이제 일대 다자구도로 해서 예. 친윤계 그 후보가 결국은 이제 그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빨라진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또는 지지도 국민의힘 당원 상대 또는 지지자 상대가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여당 내 더 야당 같은 인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SNS에 어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는 속내. 일단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비윤계를 좀 흡수하겠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윤계 대표 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현재 행보로 이제 예. 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때리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난 확실히 이제 비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번 주호영 원내대표 될 때 국회의원들 그때 표심을 보게 되면 6대 4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사면 꽤 나온 거죠. 비윤계 의원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 당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비윤계가 의외로 전 많이 있을 거다라고 봐요. 겉으로 잘 표현은 잘 안 하겠죠. 네. 의원들이 요즘은. 자, 그래서 그 세력들을 다 모으고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윤계 후보도 여러 명이 나와서 표가 이렇게 갈리게 되면 네. 불리합니다. 힘이 빠지겠죠. 그렇죠. 친윤계 후보 한 명에다가 이쪽이 한 두세 명이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되면 표가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사전에 좀 막겠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비윤계 쪽에서는 지금 보면 당대표 선호도 1위로 나오고 있잖아요. 내 밑으로 헤쳐모여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굳히기에 지금 들어간 상태가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유승민 전 의원 1위입니다. 때문에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역시 유 전 의원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룰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예. 9대1 얘기를 나오면 이게 오히려 민심이나 여론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아, 맞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오히려 네.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늘렸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대표 또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예.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대표를 하고 지도부를 만들어야죠. 아니, 친윤계라고 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요,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만약에요, 친윤계가 또 집권을 해보세요. 대표나 아니면 지도부를 구성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지율도 연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되면 당이 정말 총선을 앞두고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지층만 붙잡고서 총선을 치러가지고는 망해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의 의견, 국민의 생각, 여론이 반영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고, 그 지도부가 정말 국민의 여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그래도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더라도 정당은 지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친윤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또다시 친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를 맡고 지도부를 구성한다? 예. 그리고 당협위원장 또 사고 지역구 같은 당협위원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친윤계가 또 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순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좀 룰을 바꾸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저는 지금의 룰, 아니 저는 그 국민 여론조사를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가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특히 당권 도전 이야기가 나오면 실과 바늘처럼 항상 따라 나오는 분이 바로 요즘쯤 언론의 관심이 뜸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죠. 지난 28일이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몇 안 되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허은하 의원의 자서전 출간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선 이유 역시 내년 전당대회 그리고 2024 총선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이제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려는 신호탄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번 한 번의 행사가 본인에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행보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지는 크게 않습니다. 반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요, 저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만약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친윤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친윤계가 지도부에 들어서고 친윤계로 중심으로 해서 공천이 다 이루어진다고 반발 안 하겠습니까?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공천을 준비하고 총선을 준비했던 사람들 중에 친윤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다 배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반발 안 하겠냐고요. 공천 파동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되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로. 네. 물론 뭐 신당 찬당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정계개편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뭐 예컨대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유승민 전 대표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또 다른 어떤 그 모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조금씩 정치적 기지개를 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현재 당원권이 정지돼 있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본인도 국회 입성 재도전의 의지가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렇다면 그래도 전 대표인데, 전 여당 당 대표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에 나선다면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까 또는 힘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이종우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친윤계 대표가 나오는 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비윤계, 뭐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이든 누가 됐든 비윤계 당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그 지난번 윤리위 징계 결정 재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재심으로 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난번 그 윤리위 조치가 너무 사실은 좀 비이성적으로 과도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윤계 지도부가 지금 구성되기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을 것이고, 예. 결국은 그것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그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다만
이준석은 지금 핵 개발 중이다. 저는 그렇게 핵개발이요. 봐요. 예. 네. 그러니까 핵실험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겠죠. 예, 아마 굉장히 이 훈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상당한 공백기를 거쳐서 예. 다시 이제 본인이 언론전에 나섰을 때는 지난번처럼 막 물량 위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거보다는 훨씬 아프게 때리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정말 뼈 아프게 때리는 그런 예.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당 대표는 일단 이제 본인 한 거예요, 그죠?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네. 당 대표직 그래서 그런 직에 다시 도전하거나 이런 것에 미련은 없을 것이다. 그것에 주력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차기 대권에 주력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일단 국회 입성한 뒤에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국회 입성은 차기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이제 그런 성과물 이런 정도 예. 중간 단계의 성과물 이런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이제 언론전 특히 홍보전에 나섰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빨라진 여당의 전당대회 시계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